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 같이 할 겁니다. 자, 먼저 합성함수와 역함수 각각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합성함수가 F 합성 gx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우리가 합성함수가 아무렇게나 이제 정의가 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요 f라는 함수가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g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요 속에 있는 함수의 치역에 해당하는, 요 공역에 해당하는 z, 너가 이제 x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z가 x의 부분집합이 될 것. 요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합성함수가 잘 정의되기 위한 조건인데, 우리가 이제 대수를 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요런 함수 2x 마이너스 2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 이제 fx, 여기 이제 gx. 원칙적으로 gx는 실수 전체에서 전체로 정의되는 함수잖아, 그지? gx는 원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 근데 요 f 안에다가 내가 gx를 넣게 되는 순간 로그 2에 마이너스 2x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는 사실 정의가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 합성함수가 잘 정의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둬야 되지. 요 gx라는 함수값이 0보다 큰 이러한 범위에서만 우리가 한정적으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정의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요 포함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시험으로도 나오니까 뭐 이쪽에서만 이제 볼 일이 있고, 사실 이때는 다 우리가 진수 조건이라든지 어떤 그 제한을 다 맞춰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출제 포인트가 딱히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뭐 이거는 다 알죠. 첫 번째가 1대1 함수일 것. 두 번째가 치역과 공역이 같을 것. 치역과 공역이 같은 1대1 함수가 1대1 대응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이제 대학 수학에서는 1대1을 이제 원투원이라고 부르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는 원투원, 온투라고 불러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를. 뭐 그렇게 이제 좀 분류가 되는데. 자, 어쨌거나 그럼 거기서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도 이제 잘 만족을 해 주셔야 되고,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에서 조금 섬세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쪽에선 사실 연속성을 아직 배우지는 않지, 그지? 연속성을 배우지는 않지만 연결된 함수, 끊어져 있는 함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속인 함수의 경우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를 해야 되지, 그지? 근데 불연속 함수의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필요는 없어요. 증가 감소가 섞여 있어도 괜찮지.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런 모습. 이런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자, 예컨대 이렇게 생긴 함수 본 적 있죠.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임의의 x좌표에서 세로 선분을 그었을 때 모든 점에서 함수랑 한 곳에서 만나는지 임의의 역시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모든 점에서 딱 한 점 그리고 항상 만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이제 1대1 대응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게 대표적인 1대1 대응이 되는 어떤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케이스인데 자, 불연속이 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해도 괜찮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연속함수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보다는 불연속이 되는 증가 감소가 섞여 있는 이런 형태들이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게 보통은 시험에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그림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함수와 역함수 문제를 풀 때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합성함수와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둘 다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합성함수 문제 혹은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요거를 이용해서 요 보조선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를 구워서 풀죠? y는 x를 이용해서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y는 x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는 알고 있을 것이고 걔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럼 합성함수의 경우 우리가 y는 x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y는 x의 활용입니다. 이 y는 x라는 보조선이 이제 그래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합성함수 문제를 푸는데 사용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요 나아가서는 이 합성함수와 관련된 요 y는 x를 활용하는 이 유형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과 연관이 돼요. 참고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합성함수 개념 그래프와 y는 x 보조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은 수능을 기준으로 1등급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도 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조금 고급 개념이고 근데 가르치기는 많이 가르쳐요. 가르치기는 많이 가르치는데 애들이 잘 못 써서 그렇지 사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엮어서 같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번 주는 공수2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대수 뒷부분 수열 파트 2번을 수업을 할 거거든. 요 화목에. 그때 이제 요거 이야기하면서 예제도 같이 한번 보여줄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일반적인 합성함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y는 x를 활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런 형태. 우리가 f에 n x를 f 합성 n 플러스 1로 하자. f n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죠. f라는 함수를 여러 번 계속해서 합성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왜 이런 거 f 합성 f 땡땡땡 여러 번 합성 f x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y는 x를 이용을 해서 풀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슉. 흔히 볼 수 있는 함수 파트에서 곧잘 나오는 이런 녀석이죠. 자, 여기에 이제 fx가 있다고 칠게요. 다음과 같은 fx가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f 합성 f 뭐 1을 구하고 싶어. 예컨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냐면 y는 x를 먼저 보조선으로 잡아주시고 y는 x를 잡았으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1을 대입을 먼저 해줍니다. 자, 요 1을 대입을 하시면
1, 어딜 지나가냐면 2를 지나가겠죠. 이렇게 1, 2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 yx를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느냐. 자, 1에서 함수값을 찾아서 올라가서 찾고 이 함수값과 요 x축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yx와 만나는 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때 요 점이 뭐가 되냐면 2,2가 되는데 사실은 요 2라는 거는 f1이죠. 얘랑 같아진 거는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1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한 x좌표를 갖는 그러한 점을 찾은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왜 찾았느냐? 여기서 내가 다시 너를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싶은 거지. f 합성 f1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찾아 올라갑니다. 그럼 찾아서 올라가서 만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함수가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세로 선분을 그어서 함수랑 만나는 점을 찾아. 얘 같은 경우에 4랑 만났죠. 그럼 여기서 만났으면 다시 가로 선분을 그어서 함수랑 만나는 점을 찾아. 여기가 이제 4,4가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세로 선분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찾아보시면 4,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는 다시 0을 대입하시면 0으로 오게 되어 있고, y는 x와의 교점으로 도달을 하는 순간 얘부터는 이제 0을 대입하면 계속 0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을 때 어딘가에 머물러서 계속 거기서 이제 같은 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뱅글뱅글 도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x에다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몇 번을 돌려보시면 한 4번이나 6번 만에 원래 값과 동일하게 나와서 이제 추이를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y는 x라는 보조선은 사실은 이 함수값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대략적인 추이를 관찰하는 데 있고, 정확한 값은 사실은 대입을 해서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뒤에 보면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냐면 과제 뒤에 43번 같은 거 한번 잠깐 볼래요? 19페이지. 뒤에서 한 3번, 뒤에서 2번째 페이지다. 19페이지 있거든, 19페이지. 과제 43번에 나오는 바로 이런 게 이제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yx를 이용해서 이제 풀 수 있는 형태인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정의역 자체가 1, 2, 3, 4밖에 없고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까지는 필요가 없는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몇 번 대입하다 보면 바로 나오죠. 처음에 뭐 1 대입하면 4 이하에서는 처음에 1 들어가면 2 나오고 2 들어가면 3 나오고 3 들어가면 4 나오고 4 들어가면 다시 1 나오고 그러면 이제 반복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1, 2, 3, 4, 1, 2, 3, 4, 1, 2, 3, 4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통 여러분이 경험상 많이 대입하다 보면 규칙성이 관찰이 된다. 보통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쉬운 문제는 반복이 되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규칙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함수값이 계속 2의 거듭제 없이 곱해진다든지 뭐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f 합성 fx에다가 또 함수 뭐 합성함수 그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예를 드는 그런 유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 역함수 입장에서는 y는 x를 활용하는 게 뭐 이제 그린다든지 역함수를 그릴 때라든지 아니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묻는다든지 그런 때 이제 y는 x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합성함수 파트에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 중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은 크게 2가지 정도, 기본적인 것들 말고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합성된 방정식의 해결을 하는, 뭐 이렇게 하나만 합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3개가 합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1개씩 더 합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리기죠. 그래프 그리기. 둘 다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편이고요. 이 그래프 그리기는 나아가서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들어는 봤을 수도 있어요. N축이라는 개념을 들어봤나요? 그 가끔 보면 너네는 그런 거 안 뜨니? 인스타 선생님은 보다 보면 가끔 그 대치동 어둠 뭐 지하 38층 기술 뭐 해갖고 맨축 뭐 해갖고 뭐 몰라? 뭔지 몰라? 너네 복소평면은 배웠잖아. 복소평면도 사실은 고등과정은 아니잖아. 대학 수학 갖다 끌어오는 거죠. N축도 말 그대로 이제 축을 하나를 더 그려서 이제 좀 합성함수를 쉽게 가겠다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프 합성함수가 어떤 원리로 인해서 그려지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 합성함수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형태는 간단하죠. 우리가 fx를 t라고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뭘 먼저 구해주냐면 t를 먼저 구해준다고. t 값을 구하고 나면 그거를 다시 fx에다가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했던 뭐 이런 거 아까 뭐 이런 거 그려놨죠? 괜히 지웠네.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fx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너의 실근을 구하고 싶대. 이쪽만 있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이것도 좀 해줄까? 이렇게도 해줄게. 여기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fx에다가 합성을 해서 첫 번째로는 ft는 t를 구하시려면 y는 x를 그어주면 되겠죠. 이제 t축이라고 생각하면 y는 t가 될 것이고. 만났을 때 이 교점들이 있다고. 너랑 너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교점을 원래는 이제 구해줘야 돼. 너를 이제 구해서 너도 구해주고 너도 구해주고 이제 계산을 찾아주면 되겠죠. 뭐 찾는 건 어렵진 않은데 이 녀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될 것이고 너랑 는 x니까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3분의 8이 나옵니다. 3분의 8. 이쪽이 3분의 8이 나오면 너는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실근 자체가 누구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8, 0, 3분의 8이 나오지. 그건 이제 t 값을 구한 거고 사실은 우리는 fx 입장에서 x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fx는 0, 뿔마 3분의 8 요거를 풀어줘야 돼. 그럼 결국에는 fx에다가 이 세 개를 갖다가 그어서 다시 x좌표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xy 좌표가 같은 점들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y는 3분의 8을 긋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가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돼. 이 선분이 y는 3분의 8인 거고 이 선분이 y는 0인 거고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8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교점에서 가로로 선분을 그어서 찾아줍니다. 그럼 뭐 실근의 개수 같은 거를 묻는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총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모든 실근의 합 같은 걸 물어본다면 대칭성상 정확히 뭐 0이 나올 것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실근을 묻는다면 이제 이쪽은 대칭적으로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3분의 4가 나오겠지, 그지? 뭐 이런 방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합성함수 형태의 방정식을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래서 보통은 fx를 t라고 놓고 얘를 이제 치환을 해서 풀어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래프 그리기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미적분 1을 했죠, 그죠? 미적분 1에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했어요. 도함수의 활용. 그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직전에 도함수 활용이 목차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프 그리기 직전에 뭘 하냐면 함수의 증감이랑 극대극소를 해요. 사실 극대극소는 증가감소가 결정이 되면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대극소가 결정이 되지,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그래프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함수의 증가 감소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증가 감소 여부만 맞춰서 잘 그려주시면 얼추 그래프의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fx와 gx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하나는 fx는 이렇게 너로 가다가 너로 가는
여기가 4, 5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 이제 fx g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갑시다. 얘는 2 4 1 2 5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내려가는 형태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볼 건데 일단은 fx와 gx를 합성하기 이전에 fx에다가 다른 형태를 좀 쉬운 걸 합성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f ex 같은 걸 하나 합성을 해볼게요. f ex 즉 fx에다가 뭘 합성하는 거냐면 기울기 2짜리 직선을 합성을 하는 거죠. x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fx라는 원래 함수는 0부터 4까지 요 x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0부터 4까지 변화하는 동안에는 증가, 다시 4부터 5까지 x가 변화하는 동안에는 감소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 변화하는 함수값은 0부터 4까지 다시 4부터 2까지 변화를 하죠. 근데 f2x가 되는 순간 x자리에 2x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는 x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였다면 이 자리에 2x가 들어오는 거라고. 사실은 정의역 자체에 2x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축 자체가 2x에 대한 축이 아니라 x에 대한 축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x가 변화하면 2x가 변화하고 2x가 변화하면 맞춰서 f2x가 변화를 하는 이런 구조인 거잖아. 그럼 x가 증가하면 어차피 2x는 증가해. 즉 x의 증가와 2x의 증가는 동일하죠.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동안에 0부터 4까지 원래 증가하는 동안에 fx가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x라는 것이 이제 0부터 4까지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2x가 0부터 4까지 변화를 하고 4부터 5까지 변화를 하는 동안에 f의 2x라는 함수가 정해지니까 x 입장에선 사실은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2분의 5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증가 감소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려지기를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2가 있고 2분의 5가 있어서 2까지는 증가를 하는데 0부터 4까지 그러면 2,4를 잡아주고 여기를 증가, 다시 2분의 5까지는 감소를 하는데 2까지 그럼 2까지 다시 감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게 이제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 우리 대수할 때 sin x와 sin 2x의 차이 기억나? sin 2x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사실은 축소 확대의 개념으로는 가로로 절반만큼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 너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절반으로.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넓었던 게 가로 길이가 정확히 반으로 줄어들었죠. 닮음의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위아래가 같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닮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위아래가 동시에 줄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뭐만 붙여주면 되겠어. 2분의 1을 딱 붙여주면 닮은 도형이 나와요. 모든 게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넓이는 4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닮음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그럼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자, 우리가 fx에다가 gx를 합성할 수도 있고 gx에다가 fx를 합성할 수도 있죠. 선생님이 위에 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밑에 거를 좀 이따 해보시고, fx에다 gx를 합성을 할 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x의 변화에 따른 gx의 변화를 보는 거야. 자, 먼저 x가 0부터 4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구간별로 x 입장에서는 0에서 1에서 2에서 4를 가죠. 근데 gx라는 함수 값은 처음에 2에서 0으로 갔다가 다시 5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가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gx가 지금 f 안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gx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데, 이 정의역에 들어가는 요소가 처음에 2부터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2,2에서 출발을 했을 거라고. 2에서 0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그러면 함수값 자체는 변화를 2에서 0까지 변화를 했겠지, 그지?
다시 0부터 5까지 가는 동안에는 0에서 5까지 가면서 함수값이 증가했다가 감소를 했을 거라고. 중간에 어딘가에 얘가 4가 되는 경계가 있었을 거야. 정확하게. 그죠? gx가 4가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가 5에서 0까지 가는 동안에 다시 4가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이 경계를 살려서 점만 딱딱딱 찍어가지고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뭐 다 그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경계값만 잡고 좌표를 찍고, 어차피 선분과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다 선분들로만 연결하시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4에서 꺾이잖아. 4에서 꺾이기 때문에 gx라는 함수가 언제 4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y는 4를 딱 잡는다고. 이렇게. 얘랑 있겠지. 언제가 되지? 얼마일까? 1 가는 동안에 5니까 5분의 1만 빼면 5분의 약 9가 되겠죠. 그죠? 5분의 9 됩니다. 이쪽이 2 가는 동안에 5니까 5분의 2를 빼면 되나? 5분의 2를 빼면 되죠. 5분의 2를 더하면 되죠. 5분의 10? 2가 될 것 같아요. 맞나?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5분의 9랑 5분의 12가 여기로 들어간다. 여기가 사실은 5분의 9고 여기가 사실은 5분의 10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나는 F합성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자, 처음에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중간에 5분의 9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12일 때가 있고, 4일 때가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 하나, 둘, 셋, 아니지 0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에서의 함수값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 자, 0을 대입하시면 0이면 2고 2에서의 함수값은 2죠. 그래서 0,2를 찍을게요. 2를 찍고 자 1일 때는 1,0인데 0에서의 함수값이 너가 0이죠. 0 찍고 자 5분의 9는 왜 찍었냐면 5분의 9에서 gx가 4인데 gx가 4면 여기가 4니까 4, 그러니까 5분의 9,4가 됩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2일 때가 얘가 5고 2일 때 오면 얘는 2가 되죠. 다시 여기로 다시 5분의 10이면 얘랑 값이 같으니까 또 4가 되겠죠. 다시 4가 되고 마지막으로 4가 되면 얘는 0이고 0일 때 함수값 0이니까 0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뭘 그린 거냐면 F 합성 이제 GX를 그려봤다. 자, 여러분이 이제 G 합성 FX를 그릴 때 FX에다 뭐 어떤 점을 찾으셔야 되냐면 fx가 1이 되는 순간과 2가 되는 순간을 여기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fx는 1과 는 2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1과 2가 되겠죠. 그 보조선 잡아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그려볼 텐데 해보세요. 요거는 엄청 빨리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천천히 그리시는 게 좋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내신에서도 그리는 것 자체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또 뭔가를 얹어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도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소개 함수가 가지는 경계. 소개 함수는 0, 4,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겉의 함수가 꺾이는 지점 1과 2. 그때 fx가 언제 1과 2가 되는지. fx 입장에서는 이제 1과 2죠, 결국엔. 이런 방식으로 그려보세요.
내 물 어디다 버리고 왔지? 내 옥수수 수염차 본 사람 밖에 두고 왔나?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 갔지? 밖에 두고 왔네? 미적분 투 하게 되면 이제 삼각함수에다가 4차 함수를 합성한다든지 막 삼각함수에 3차 함수를 합성한다든지 뭐 이런 재밌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보통 옛날 수능 기준으로는 막 30번에 나오던 약간 그런 것들인데 요즘 트렌드는 또 아니긴 한데 어차피 여러분이 미적투를 배우면 내신 아니면 논술 때문에 배우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나중에 조금 어렵게 볼 수밖에 없어. 그린 사람 거의 다 찍었나요, 좀? 경계 몇 개 안 돼요, 그죠? 경계가 x 기준에서는 0, 4, 5 처음에 있고 1, 2, 0, 1, 2, 4, 5만 딱 찍으면 되겠지, 그지? 함수값만 딱딱딱 찍고 연결하시면 끝. 연결하는 방식은? 응? 5? 5일 때 얘는 f는 지금 2잖아. 2일 때 너의 함수값은 5잖아. 5인 거지. 5,5로 지나는 거지. 아니? 왜냐면 겉함수가 g니까. 2를 f에 넣고 f의 함수값을 다시 g에 넣고. 2개짜리는 그래도 양호하죠.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0 들어가면 0이잖아, f0. 근데 g0이 얼마야? 그럼 거기 아니지 않아? 그지? 헷갈리죠? 조금 복잡한 예시를 들긴 했어요. 쉬운 걸로 할 거 그랬나? 자, 보니까 여러분이 금방금방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쉬운 걸로 한 번 더 예를 들어가면서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거 알려줄게요. 답이 어떻게 되는지.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개 함수가 어디서 함수가 좀 변화하는지. 소개 함수는 지금 fx죠. 얘가 변화하는 순간 4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0, 4, 5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x 입장에서는 0, 4, 5가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fx의 목적은 fx의 함수값을 다시 gx에 넣는 데 있어, 그지? 즉 gx에다가 fx를 대입을 할 건데 gx라는 함수는 언제 함수값이 변화를 하냐면 1, 그 다음에 2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함수가 이제 이런 변화를 거치죠, 그죠? 이제 일정하게 가다가 꺾이죠. 꺾이는 점이 1과 2인데 그러면 너가 언제 1이 되는지 언제 2가 되는지가 중요해. gx가 1과 2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속에 있는 함수 fx가. 왜냐면 우리는 fx를 넣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y는 1과 y는 2를 갖다 긋는다고. 근데 얘가 어차피 y는 x이기 때문에 1과 2라는 경계는 fx 입장에서도 1과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1과 2가 원래 gx 기준에서는 fx장. fx 기준에서 1일 때랑 2일 때인 거죠. 근데 이게 고스란히 1과 2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G 합성 fx를 볼 때의 값을 요것들만 쓰면 된다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0을 대입해 볼게요. 0 들어가면 F0은 0입니다. F0이 0이니까 0을 다시 대입하면 2가 되겠죠. 1 들어간 거는 근데 어차피 이거 1과 2니까 1 들어가면 0이고 2 들어간 거는 5가 됩니다. 다시 x에다 4가 들어가면 4가 되는데 여기에 4가 들어가면 0이 되죠. 마지막으로 x에 5가 들어가면 2가 되는데 2가 들어가면 다시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에이? 여기가 5가 되죠. 얘가 0이 되고 4일 때가 4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x값, 요거는 x값에 따른 fx값, 요게 마지막으로 합성함수의 함수값. 우리가 사실은 가운데 있는 이 줄은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은 건 요거인 거예요. x에 따른 합성함수의 함수값. 그래서 0, 1, 2, 3, 4, 5 잡아준다고 치면 처음에 0,2니까 1, 2 여기 찍고 1,0이니까 0 2,5니까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3,는 아니고 4,0이니까 다시 여기. 5,5니까 다시 여기. 그래서 모습이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런 그림이 나와 있으면 이제 맞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나요? 자, 요 조금 복잡하게 생긴 걸 하나를 해봤고 좀 복잡한 거랑 쉬운 거를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fx 우리 이렇게 생긴 함수 4, 2, 4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gx 쉬운 거 가자. 1, 4, 4. 자, 이런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fx에다 gx를 합성을 할 건데 좀 빨리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뭘 볼 거냐면 속에 있는 gx는 x가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에 0부터 4까지 변화를 하지, 그지? 0부터 4까지 증가를 해. 즉, 얘가 x값이 증가하면서 gx 함수값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함수값을 다시 fx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fx 입장에서는 함수가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갔다 이제 올라오겠죠. 잠깐만, 요거.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얘는 함수값이 4에서 출발해서 0이 됐다 다시 4가 와야 돼. 정 가운데서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정 가운데니까 어디냐면 2분의 1에서 0이 되겠지. 즉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속에 있는 x가 0부터 1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gx는 0부터 4까지 변화를 했고 fx라는 함수는 원래 0부터 4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이런 모습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동일하게 1부터 4까지 변화하는 동안에는 얘는 어떻게 돼? 4에서 0으로 줄어들지. 그럼 4에서 0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은 fx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줘야 된다고.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4에서 0까지의 변화. 근데 얘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 사실은 동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 가운데 있는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요. 얘는 지금 얘가 좌우 대칭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얘가 좌우 비대칭이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어. 똑같이 얘도 1이고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 부분의 모습도 찌그러져야 된다는 거지. 찌그러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게 되냐면 0부터 1까지랑 다시 4까지랑 그릴 건데 0부터 1까지는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긴 하지만 가로로 4분의 1만큼 줄어들겠지. 왜냐면 얘는 0부터 1까지의 변화가 여기선 실제로는 0부터 4까지의 변화를 다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1이 아니라 4분의 1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1부터 4까지의 변화인데, 자, 얘가 1부터 4까지 변화하면 4부터 0까지 변화하지. 4부터 0까지 변화한다는 건 이렇게 가야 돼요. 즉, 함수값이 천천히 줄어들었다가 빨리 증가해야 되지. 즉, 천천히 줄어들었다가 빨리 증가해야 됩니다. 모습이 다르죠? 이 지점의 위치는 얘랑 똑같아. 여기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얘도 3대 1이 돼야 됩니다. 전체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을 빼주시면 4분의 여기서 3을 빼면 9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을 했지, 그지?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돼? 겉함수인 fx가 1에서 꺾이자. 그래서 y는 1이 들어가야 돼. y는 1의 요 실근이 누구겠어? 얘가 바로 4분의 1이고 이쪽이 바로 계산을 해보시면 4분의 9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요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점. 여기가 1대 3이죠. 요게 이쪽에서 똑같이 1대 3이라는 거야. 근데 이쪽은 1대 3이 아니라 거꾸로 3대 1이라는 거지. 왜 거꾸로야? 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니까. 요걸 이제 거꾸로 그려주시면 돼요. 요건 이제 조금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그리는 방식. 됐죠? 이게 합성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그래프 그리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합성함수는 사실 뭐 요 정도 두 가지 하면 뭐 어려운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원래 이쪽이 이제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건 합성함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우의 수 문제라서 그건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 쪽도 조금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들 하면 분명히 나중에 좀 더 나아집니다. 아마 이번 2학기 내신이 이제 좀 불편한 게 도형이 좀 괜찮다 싶으면 경우의 수가 좀 힘들고, 경우의 수가 뭐 편안한 학생은 보통은 잘 없어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자기는 경우의 수가 좀 괜찮다 싶은 애들도 뭐 때에 따라서 있기는 한데, 근데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를 선행을 많이 안 했고, 확률과 통계 토요일날 주 1회 수업 한 번밖에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죠? 그래서 조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마 우리 확통 다음 학기에 또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 2학기 내신은 중등 도형에서의 닮음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잘 이해를 하고 닮음을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하고, 경우의 수는 고등학교 가서 또 확률과 통계 파트를 하다 보면 충분히 극복이 되는 요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정의되기 위한 조건 했고,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해결. 역함수 문제 풀 때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원칙. 역함수는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여러분한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구하라고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 실제 역함수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역함수를 정말로 구해야 되는 문제는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y는 x-1 분의 ax 더하기 3의 역함수와 y는 ex가 만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자, 예컨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이것도 결국엔 역함수를 아예 안 구하기는 좀 어려운데, EX 너무 간단한가? 플러스를 할까요? 자, 뭐 이런 함수라고 치면 일단 조금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은 일단은 이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거를 역함수를 구할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물론 누군가는 구하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역함수랑 만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역함수를 사실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닌 거지, 그지? 우리가 역함수 문제의 경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fx의 역함수가 뭐 1,2를 지난다. 예컨대. 그럼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1,2를 대입을 하지는 않잖아. 우리는 원함수에 2,1을 대입한다는 건 알잖아. 그지? 결국에는 역함수 문제는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용을 하되 내가 무엇을 대칭을 시키는 게 내가 가장 편안한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컨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서 너랑 만난다를 해결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너를 대칭을 시켜서 너의 역함수와 너가 만나는 게 만나는 걸 구한 게 더 나을지를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지. 어차피 굳이 너를 꼭 데려올 필요는 없잖아. 둘 중에 하나만 데려오면 되는 거잖아. 역함수를 취할 때. 근데 누가 봐도 둘 중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너를 구하는 편이 훨씬 더 쉽잖아. 넘겨서 그냥 2만 나누면 되니까. 즉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함수와 너가 이렇게 해서 만나면 되겠죠. 이제 양변에 x-1 곱한 다음에 넘겨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는 뻔히 보인다고. 내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물론 그 공식을 아시면 유리함수 역함수도 금방 구하긴 하겠지만 그 공식을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사실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 생각보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세요. 내가 이걸 반드시 역함수 구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역함수에서의 무슨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나중에도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고. 미적분 2 같은 거를 또 나중에 배우다 보면 너네가 어떤 함수의 역함수의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래 예컨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원함수의 y좌표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걔를 대칭을 시키면 되겠지. 그게 정석적인 풀이라고. 그거는 너네가 이 부분 파트에서 역함수에 대한 접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라고.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해서 기울기 구하고 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미적분 2에선 사실 역함수들도 다 미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 너네가 역함수를 미분을 하고 있다고. 그 역함수 문제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역함수 문제는 가급적이면 원함수 위에서 해결한다입니다. 이게 일단은 전제예요. 그 다음에 역함수와 그러니까 원함수와 역함수의 만남 있죠? 는 f 역함수 x의 특징. 자, 일단 첫 번째 y는 x를 이용을 해요. 그죠?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fx는 f-x 역함수 너와 fx는 y는 x 이 두 방정식의 실근은 일치하는가? 일치한다 안 한다? 이거랑 이거랑 같다 안 같다? 왜? 쭉 중간 안 맞는. 쭉 증가하면 안 만날 수 있다는 무슨 말이죠? 저 위에서 좀 더. 만날 수도 있어. 저 위에서? 아쉬워요. 소연이 왜 아니지? 눈치상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아니죠? 아는 사람? 까먹었어. 까먹었어? 잘 생각해 봅시다. 근데 원래 y는 x 이용해서 푸는 건 알잖아. fx는 f 역함수 x 실근 구하라고 하면 fx는 x 이용해서 풀잖아. 왜냐면 y는 x 대칭 해갖고 역함수 해갖고 하느니 그냥 y는 x와의 교점이면 되니까. 근데 왜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어떨 때는 맞아. 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 언제 아닐까? 잘 생각해봐. 증가하다 감소. 증가다 감소하면 역함수가 있을까요? 원래 이런 거 비슷한 거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감소함수일 때. 자, 둘이 일치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fx가 증가함수일 때예요. 요거면 일치해. 근데
fx가 감소함수면 이때는 fx는 f 역함수 x의 실근이 fx는 x의 실근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yx가 무의미 아니야.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이렇게 생긴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함수는 3차 함수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2차 함수 2개 자른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y는 x가 있다고 합시다. 이쪽이 이제 너는 x제곱인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뒤집은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x가 있다고 한다면 너의 역함수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요거를 뒤집으면 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얘를 뒤집어서 요거 얘를 뒤집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색이 역함수예요. 보시다시피 실근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이런 데 존재하죠. 자, 이렇게 그래서 y는 xy 실근도 분명히 너의 실근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애들이 생긴다고. 이런 아이들. 그래서 문제가 역함수 문제에서 좀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 당연히 y는 x만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자, 이때 특징은 뭐냐면 a, b가 되면 당연히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이 b, a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x제곱으로 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임의 함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fx와 f 역함수 x의 실근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x는 1, 3, 6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칠게. 그럼 이때 요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라고. 두 가지가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는 1, 1, 3, 3, 6, 6을 지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1, 6, 3, 3, 6, 1을 지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좀 어려운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잘 나오는 언제 나왔냐면 중동고등학교 대수 문제에서 나왔어요. 중동고등학교 수원 객관식에서 어떤 로그함수였나? 지수함수였다. 지수함수인데 그 지수함수와 그 역함수의 실근이 세 개를 딱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풀면 풀리는. 근데 애들이 감소함수라는 걸 아예 생각지도 못한 거야. 왜냐하면 감소함수, 역함수는 익숙치가 않거든. 그래서 그게 딱 나와서 그때 당시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되게 많이 애들이 틀렸던 그런 문제는. 근데 사실 이거 띡띡띡 딱 대입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근데 요거를 알면 푸는데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는. 왜냐면 너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생각해봐라. 야, 지수함수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y는 xy 교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껏해야 몇 개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와. 근데 어떻게 세 개지? 애들이 거기부터 멘붕이 오는 거야. 세 개라고? 애들이 막 그리려고 하는 거야. 막, 그럼 감소함수인가? 그럼 감소함수인데 이게 어떻게 세 개지? 막, y는 x 막 그림도 잘 안 그려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요 대칭성만 이용해서. 심지어 뭐도 아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y는 xy 교점에서를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 얘가 다 일직선상 위에 있잖아. 세 개가 다. 근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랑 얘는 요렇게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위에 있어. 근데 얘는 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석을 좀 봐두시면 좋다. 그래서 언제를 주의한다? 우리는 감소함수를 주의한다. 함수 유의. 나머지는 yx 이용하면 풀린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은 간단하죠. 우리가 fx의 치역을 보면 0, 3 대입하면 마일부터 2까지고
gx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최소고 2에서 최대죠. 0부터 2까지죠. 마지막으로 hx는 0부터 3까지입니다. 마일일 때가 0, 2일 때가 3. 그럼 이제 각 함수의 치역을 찾았으니 어느 함수의 정의역이 이 치역에서 벗어나는지 보시면 hx가 0부터 3인데 hx를 gx에다 넣게 되면 gx는 정의역이 마일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3은 벗어나죠? 그래서 hx를 gx에다 합성을 하는 거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안 된다. 왜냐면 얘가 0부터 3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쨌거나 합성함수가 정의가 돼야 되고 f에다가 이제 gx를 넣고 싶은데 애시당초에 요 집합 자체가 0과 1이죠. 그러면 fx도 0과 1에서 정의가 되고 gx도 0과 1에서만 정의가 되는데 그럼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g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g0이 뭐가 나오냐면 g0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나오고 g1 같은 경우에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함수값들이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냐면 0, 1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즉, 둘 다 0일 수도 있고 둘 다 1일 수도 있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될지는 이제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경우가 네 가지지. 0, 0, 0, 1, 1, 0, 1, 1. 각각에 대해서 A, B가 정해지고 A, B가 정해지면 A 더하기 B가 정해지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그냥 다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걸 함수의 관점으로 한번 보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좀 그러니까 세련된 방식인데 하나씩 하기보다는 한번 보세요. 자, 이쪽을 A축으로 잡고 B축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라는 거는 B 입장에서 b는 2a인 거죠. 1이면 b는 2a 플러스 1인 거고 마이너스 a가 0이면 a는 0인 거고 너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렇게 그럼 a가 0인 거랑 a가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두 개의 직선입니다. 0, 마일. 그 다음에 b가 2a인 거랑 b가 2a 플러스 1인 거는 b가 2a인 거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b가 2a 플러스 1인 거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자, 그랬을 때 각 직선들과 만나는 점들이 있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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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점들이 뭐가 되냐면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말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예컨대 요거는 0,0인 거지? A, B 입장에서는 0,1인 거고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2짜리니까 마일 콤마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일 콤마 마 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조금 뇌절을 하자면 A 플러스 B는 K일 때 이 K라는 거는 뭐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Y절편이죠. 사실 B절편이죠. B절편. 그래서 이 점들을 지나가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들을 착착착 갖다가 그으시면 하나, 둘, 셋, 네 점이 나오는데 요네가 바로 누구냐면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K 값이에요. 이렇게 이제 뭐 그려서도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3번은 한 땀 한 땀 천천히 따지셔야 되는데 조금 귀찮고 한번 보시면 설명할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fx는 f는 2일 때랑 2가 아닐 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대. 일반적인 함수들은 f 합성 g 이 합성 자체는 교환 법칙이 잘 성립하지 않죠, 그죠? 뭐 역함수 같은 경우 성립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함수가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제 기니디 합답형 좀 이따가 문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또 않다라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된대요. 그리고 G1이 3인, 4인 걸 알려줬어. G1이 4인 걸 알려줬고, 그리고 함수값을 fx는 다 주겠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1, 2, 3, 4 잡아.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잡고 1, 2, 3, 4 잡고 1, 2, 3, 4를 한 개를 더 잡아요. 왜 한 개를 더 잡았느냐? 처음에 가는 거는 f, 여기서 가는 게 g, 다시 여기서 f를 보내려고 이렇게. 자, 그럼 f는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 f는 f1은 뭐냐면 4의 약수의 개수야. 4니까 1, 2, 4니까 3이죠. 3. 그래서 f1은 3이에요. 이렇게 2에서의 함수값 f2는 1이래.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은 3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1, 2, 3, 6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4일 때는 5니까 1, 5 약수 2개죠. 자, 요게 지금 뭐 정한 거냐면 f를 정한 거야.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정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정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gx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딱 알려줬어. g1이 4라는 걸 알려줬지. 잘 봐.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할 건데 f 다음에 g를 가나 g 다음에 f를 가나 똑같대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gf를 갈 때 1에서 가면 1, 4, 2가 된다는 걸 알아. 즉 1에서 출발하는 거는 가면 2로 가야 돼요. 1에서 출발하는 거는 가면 2로 가야 돼요. 2로 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럼 다시 3에서 출발한 거는 2를 거쳐서 1로 가야 돼. 3은 1로 가야 돼. 다시 3에서 출발한 거는 거쳐서 1을 가야 돼. 4는 1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에서 1에서 3이니까 4가 3으로 가야 되니 4에서 2에서 3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니까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이제 뭐 G 함수 다 구했고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예? 합성함수, 역함수가 근데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 풀 때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라 특히 미적분 2 할 때는 되게 중요하고 뭐 대수나 미적 1 할 때도 어느 정도 쓰이죠. 세 개짜리 이렇게 꼬여 있으면 얘는 무조건 몇 개마다 반복돼? 3개마다 반복돼요. 3개짜리 원소인데 봐봐.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지. 얘는 무조건 3개마다 반복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 있을 수 있잖아. 얘는 2개마다 반복되겠죠. 왜냐면 요거 자체가 2개마다 반복되니까. 이거 한 번 더 가면 얘는 너로, 얘는 원래가 너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근데 얘는 3번을 가야 돼요. 4개짜리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요게 이제 예컨대 이런 식으로 꼬여 있어. 이렇게. 이거 안 봐도 얘도 4개마다 반복돼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얘 때문에 3개마다 반복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얼핏 보면 4개마다 반복될 것처럼 보이지만 2개마다 되죠. 왜냐면 요거 가면 돌아오고 얘도 가면 돌아오고 이제 2개마다. 얘는 3개마다. 얘는 4개마다. 몇 개마다 최초로 반복이 되는지 단위를 찾는 게 좀 중요한데 근데 사실 넣어보면 금방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는 3개마다 반복이 된다. F 100번 합성했으니까 얘는 그냥 뭐랑 똑같냐면 F1이랑 똑같고 F 200번 합성했으니까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니까 F 합성 F3이랑 똑같고 그래서 F1 더하기 F3 요거 이제 빼기죠. 빼기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F1은 3이고 3 2번 가면 1이고 3 빼기 1은 2 나오죠. 답은 5번에 있다. 이런 문제였고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날 휴강이자 안 오잖아. 근데 여러분 자고 있는 사이에 선생님이 이제 굴뚝으로 타고 들어가잖아요. 아, 그 전에 그 전날도 크리스마스 이브 수업 안 하잖아. 23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선생님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생일인데 혹시 내 생일 선물도 있나요? 아, 그래? 아쉽네요. 자, 5번.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언제까지 믿었죠? 우리 딸이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아직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몇 살? 몇 살까지 믿었어? 지금 나빠주. 아, 근데 산타를 믿진 않잖아. 밤에 놓고 가요. 아, 그래? 진짜로? 롤플레이 같은 건가? 쉽지 않은데? 아직도 밤에 놓고 가신다고? 모르죠. 어딘가 있을지도. 자, 보통은 한 몇 살 정도까지 믿지? 한 초등학교 그래도 한 3, 4학년 정도면, 왜냐면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 나이로는 3학년인가 보다. 3학년 나이? 근데 아직은 믿는단 말이야? 사실 뭐 안 믿을 나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같은 반 애들 중에서는 산타 없다고 막 이런 애들 있다고는 하더라고. 이제 우리 딸은 막 울면서 아니야 산타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누군가 산타 없다고 이제 막 폭로를 하고 있고. 건우는 언제까지 믿었니 대충? 6학년? 늦은 나이까지 동심을 지켰네요. 신기하네. 단이는? 6살? 금방 깨졌네요. 들켰나요? 약간 어떻게 그 시절에 안 믿을 수가 있지? 뭐지? 들켜버렸구나. 그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그 라부부 뭔지 알아요? 나는 잘 몰랐는데 애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파는 무슨 아는구나. 팜마트? 뭐 아무튼 그게 있더라고. 근데 내가 약간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갔던 거야. 와이프가 이제 애기가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뭐 이거를 사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 와이프한테. 그래서 뭐 라부부 모시길 뭐 했대. 그래서 내가 근데 그날 이제 애기랑 같이 있는데 뭔가 그 카드 내역으로 이제 문자로 날라온단 말이야. 와이프가 내 카드를 쓰고 이게 문자로 날라오니. 근데 가끔 좀 뜻밖의 좀 액수가 한 번씩 찍히면 이거는 뭐냐. 설명이 나오거든. 예컨대 뭐 고양이 간식을 샀으면 펫 프렌즈 뭐 이렇게 하면 난 뭔지 알잖아. 근데 팜마트라고 딱 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애기 옆에 있는데 팜마트 69,000원 뭐야? 내가 물어봤거든. 막 되게 소리 없는 아우성 막 눈치가 팔아먹었냐고 막. 아니 나는 그게 뭔지 몰랐지. 어떻게 모를 수 있냐면 아니 모를 수도 있지. 그러나 아직은 믿고 있겠죠. 자 열심히 아직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번. 몇 시쯤에? 응? 몇 시쯤에? 애기가 일찍 자니까. 애기가 뭐 한 10시면 자니까. 애기 자고 한 12시쯤 그냥 놓는 거죠. 아직 그것도 믿는데? 너네 그런 거, 너네도 아니? 이빨 빠지면 막 그 베개 밑에, 뭔지 알지? 그 이빨 요정. 투스 페어리라고 부르던데. 그래? 우리 애기는 아직도 이빨 빠지면 베개 밑에 넣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베개 밑에서 돈을 꺼내요. 사실 그것도 되게 희한하죠. 이빨을 가져가는 대신에 돈을 준다고? 그거 어떻게 빼요? 응? 빼고 돈 어떻게? 쌤이 넣는 거예요? 아니, 자고 있지, 애기는. 애기는, 베개 들고 이렇게 넣어요? 아니, 내가 하진 않고 와이프가 해요. 근데 아무튼. 안 깨요. 안 깬다니까? 막 옆에서 막 자고 있을 때 엉덩이 팡팡 때려도 안 깨요. 얼마 넣어요? 9살. 얼마 넣어요? 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한 5,000원, 만원, 뭐.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한 5,000원?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 많은 거야? 모르겠어. 나쁘지 않죠? 이빨 하나에 5,000원? 조금 넣은 거야? 모르겠어. 아무튼 애기는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이빨 다 빠진 23,000원. 뭐, 그쵸. 제법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지금 얘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함수인데 딱 보시면 다 꼬여있죠? 다 꼬여있고 4번마다 반복될 이렇게 빤히 보입니다. 정 궁금하시면 하나 따라가 보세요. 자, 1, 3, 3, 2, 2, 4, 4, 1. 그죠? 완벽히 한 바퀴를 딱 돌죠? 그러니까 4개마다 반복이 되는데, 그럼 F 33번은 4로 나눈 나머지 1이니까 FA인 거고, F 99번은 F 합성
FB인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F 마이너스 1승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100이면 딱 4의 배수니까 99는 100 빼기 1이죠. 그래서 F 역함수 B라고 봐도 돼. F 역함수 B로 보는 게 더 편해요. 합성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왜냐면 합성을 3번 해야 되거든. 무슨 소리냐면 F 99 B는 F 역함수 B라는 거야. 요거를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F 100 B는 B예요. 맞죠? 왜냐면 100번 하면 4의 배수니까. 그럼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양변의 F 역함수 한번 합성할 수 있지. 그죠?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이걸로 하는 게 편하죠. 이걸로 안 하려면 너네가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해야 된다고. F에서 3번 가야 된다고. 3번 가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를 한 번에 가는 게 낫지. 그래서 결국에는 값이 최대가 되려면 우리가 FA 더하기 F 역함수 B가 최대이고 싶은데 FA가 최대가 되는 A는 4일 때가 최대니까 A 입장에서는 2가 되면 되죠. 2. 그 다음에 F 역함수 B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왜 1이 돼야 되죠. 응? F2가 4니까. F2가 4거든. 얘도 4고 얘도 4라는 거야. 최대가 되려면 둘 다 4인 게 최대일 거 아니야. 근데 역함수 값이 4가 되려면 B는 1이라는 거지. 4. 그러니까 1이 되기 위한 함수 값이 4니까. X좌표가 4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사실 어렵진 않은데 6번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부터는 이제 그래프가 등장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6, 7, 8 그래프 이용해서 풀고 이거는 쉽고 사실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도현이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주신대? 몰라요. 그래? 서프라이즈인가요? 보통 원하는 거를 얘기 안 하나요? 아 그래? 보통은 마음에 드는 걸 해주시니? 신발 사줘. 근데 신발 약간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는 평소에도 사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약간 내가 예를 들면 아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학용품을 사줬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거는 평소에도 사주던 거니까. 신발 구멍 나면 사주실 거 아니야. 아니야? 평소에 신발에 별로 관심 없어.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걸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면 별로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알죠. 그래? 나쁘진 않아? 비싸잖아요. 가격이 중요한가요? 그럴 수 있지. 또 간지가 나니까, 그러면. 선생님 생일 선물 누구한테 받아요? 안 받죠. 생일인 줄도 잘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특정 나이가 되면. 어릴 때야 생일을 크게 이제 뭐 주변에서 친구들하고도 뭐 놀고 뭐 이러지만 지금은 생일날 보통 우리 부모님이 축하해 주시죠. 나이 들어서도 축하를 해주는 거는 부모님. 와이프도 안 해줘요. 와이프도 해주죠. 근데 뭐 거기는 당연한 거. 와이프가 축하 안 해주면 같이 왜 사니? 다른 편지는 써줘요. 편지? 뭐 편지 같은 거 써줄 때도 있고 뭐 이상한 뭐 약간 무슨 쿠폰 뭐 이런 거도 뭐 얼핏 있었던 것 같고 뭔지 알지? 약간 뭐 심부름 쿠폰 뭐 이런 거. 뭐 누구나 해봤어요. 선생님도 해봤고. 안 쓰요. 잘 안 쓰죠. 그걸로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면 또 화내고 그죠? 마음만 받는 거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존재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 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아, 나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걸? 내가 어느 날 우리 장모님한테 여쭤봤어. 나는 이제 장모님하고 우리 같이 사니까 뭐라고 여쭤봤냐면,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나는 우리 딸을 보면서 되게 예쁜데,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내가 이제 그랬거든. 장모님, 지금 이 애기가 이렇게 예쁜데, 나는 애기 때보다 지금이 더 예쁘다. 9살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쁜가요? 여쭤봤어. 왜냐면 장모님께서는 딸을 40년 넘게 키웠으니까. 근데 지금도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계속 예쁜가 봐. 계속 예쁠 것 같아요. 모르지 또. 하루아침에 금쪽이로 돌변할지. 근데 또 그것도 일시적이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학원에서 본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예뻐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을 막 엄청 잘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도현이는 아빠가 더 예뻐하니 엄마가 더 예뻐하니? 너네 부모님 두 분 중에. 예쁜가요? 너를. 아니, 니네 아빠가 더 예쁘니 엄마가 예쁘니가 아니라 부모님 두 분 중에 누가 너를 더 예뻐하시냐고. 네가 생각하기. 그래?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아기를 더 예뻐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옆에 아기 자고 있으면 아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낳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막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요. 그 정도로 되게 예뻐해요. 아무튼 물고 빨고. 응?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옆에서 예쁘긴 해. 뭐 이 정도? 되게 예뻐하더라고.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예뻐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기억번. F 합성 G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2개인가? 자,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인데 겉에 있는 함수인 F가 실근은 어디서 갔냐면 3과 대칭축 마이너스 7에서 실근을 갔죠. 여기서 이제 실제 합성함수의 근을 찾으려면 GX가 언제 3인지 언제 마이너스 7인지 요 개수를 세면 이제 실근의 개수인데 GX 어차피 1차 함수니까 하나당 한 개씩 갖겠지, 그지? 그러니까 겉에 있는 함수가 실근이 2개면 속에 있는 함수는 당연히 실근이 2개가 된다.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니은번 fx제곱는 gx제곱이라는 거는 넘겨서 묶어주시면 fx 빼기 gx와 fx 더하기 gx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경우 fx 얘는 는 gx인 거고 얘는 fx는 마이너스 gx죠. 마이너스 gx는 너를 대칭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밑에서 만나겠죠? 보시다시피 얘랑 실근 2개, 얘랑 실근 2개, 총 4개가 아니라 얘는 겹치기 때문에 총 2개에서 겹치는 하나를 뺀 실근은 총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려요.
총 개수는 3개가 나온다. 디귿번. f 합성 fx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8인가? 자, 그럼 얘도 f 합성 fx라는 거는 얘가 언제 0인가? 겉의 함수는 3과 마이너스 7에서 0인데 그러면 속에 있는 fx가 이제 3 또는 마이너스 7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y는 3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7을 갖다가 그으면 실근의 개수가 2개 나오는데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니 모든 실근의 합은 대칭축인 마이너스 2 곱하기 실근의 개수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짠. 답은 기억 디귿이 되더라. 넘어간다. 그 다음에 7번은 어떻게 한다? y는 xy 교점을 찾고 그 교점에서 가로로 x축과 평행하게 그으시면 됩니다. 그냥 가로로 쭉쭉쭉쭉 4개 그어보세요. 그러면 맨 아래로 지나갈 때 4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2개 나오죠. 4, 4, 2, 2, 총 12개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8번 풀어볼까요? 8번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응? 꼭 각각의 실근에서 가로로 긋는다고. 여기서 긋고, 여기서 긋고, 여기서 긋고, 여기서 긋고. 왜냐면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f가 함수값이 요 x좌표와 같아지는 것들만 찾으면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으면 얘도 함수값이 얘랑 같잖아, 그지? 요 점들이 4개가 다 함수값이 같잖아. 얘랑 같아지고. 그래프 그려야 돼요. f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풀면 되죠. 뭐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푸는 거죠. ft는 5 빼기 t.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ft는 5 빼기 t라고 놓으면 2분의 3이랑 3 실근 찾을 수 있죠. 그죠? 뭐 요거 찾는 건 어렵지 않고. 그러면 이제 fx 입장에서는
2분의 3일 때랑 3일 때. 다시 실근을 구해서 합을 하셔야 됩니다. 2분의 3인 거는 좀 밑으로 지나가겠죠? 한 요 정도. 2분의 3. 3인 거는 좀 위로 지나가겠죠? 이 정도. 실근이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구하면 되죠. 얘가 이제 3일 때가 정확히 언제냐면 1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 만나는 건 1이고, 나머지 요거 두 개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직접 구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가셔도 되냐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너랑 너의 합이 궁금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둘의 합은 뭘로 구할 수 있냐면 너의 중점의 2배로 구할 수 있어요. 중점의 2배로 구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2분의 3과 3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얼마냐면 얼마야? 4분의 9인가? 그지? 4분의 9죠. 4분의 9. 평균을 냈을 때 그 x좌표가 여기 찍힐 거라고. 요쪽 직선이 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거든? 요게 이제 4분의 9가 되면 되죠. 넘겨서 계산을 해보시면 32에서 9 빼니까 23. 3대 8. 자, 이렇게 나와. 얘가 8분의 23이 나오거든? 근데 요 점의 2배인 거지. 원래는 이거 x좌표 구하고 이거 x좌표 구하고 서로 더하는 건데 어차피 너가 중점이니까 중점의 2배로 가겠다. 4분의 23 나오죠? 그럼 더하기 4분의 23. 답은 4분의 27이 될 것 같네요. 다 구하지 않고 중점을 활용한 방식 이해가죠? 넘어갑니다. 13번을 보시면 자, 얘는 x가 2 이상이라는 거는 어느 부분이야? 증가하는 부분이야? 감소하는 부분이야? 얘는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대칭축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이니까. 근데 원함수와 역함수가 딱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요 y는 xy 교점이 딱 한 점밖에 없다는 건데 그게 이제 한 점이라는 게 어차피 얘가 잘려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를 하고 있냐면 OP가 6 루트 1에 그럼 요 만나는 그 점이 어딘지는 몰라도 내가 이렇게 가서 접하는 점일지언정 어느 쪽이건 간에 6,6이라는 거지. 그죠? y는 x 위에 있고 원점부터니까. 그럼 갖다가 6,6 대입하는 거니까 k값 바로 나오죠. 안 해도 될 것 같고 1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14번, 14번. 엥? 내가 넘어가 버렸잖아. 9번이 아니잖아 이거. 아 잘못 넘어갔네. 13번으로 갔네. 이거 13번 설명이네. 뒤에 9번은 좀 쉬우니까 12번이 좀 어렵고 9번은 넘어갈게요. 10번 봅시다. 10번. 방금 13번 잘못 설명했어요. 자, 10번 보시면 fx 역함수가 gx일 때 f 합성 2x-5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gx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제일 간단한 거는 일단 2x 빼기 5라는 함수를 hx라고 정의를 합시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f의 역함수 x는 gx예요. 근데 요 f 합성 hx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요걸 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냐면 h 역함수 안에 gx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지. 왜냐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거꾸로죠. 그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f g로 갔다면 이렇게 해서 g 역함수 먼저 오고 f 역함수 가야지만 이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속에 있는 함수의 역함수가 밖에 있고 겉에 있는 함수의 역함수가 속에 있어요. f의 역함수가 속에 있고 속에 있는 역함수가 겉에 있다.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hx 저렇게 생겼으니까 h 역함수 x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나오냐면 5 넘기고 2 나누면 2분의 x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hx 역함수 구해줬고 이 x 자리에 그냥 gx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너의 f hx의 역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2분의 gx 플러스 5가 나와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 보시면 조건이 역함수 조건이라는 거는 알 것이고 G 합성 G5라는 거는 fx가 5가 되는 x좌표 찾고 그럼 일단은 는 5를 해서 찾아봅시다. fx 는 5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일단은 5가 될 수 있나요? 그게 범위가 잘 맞나요? 는 5를 하면 x는 얼마나? 1 나오나요? 1? 그럼 다시 는 1 해서 찾으면 되겠죠. 참고로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시면 조금 더 수월하긴 합니다. 매번 어느 쪽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면 얘가 지금 2를 대입해보면 2,3이지 그지? 자 2,3을 기준으로 하나는 꼭지점이 2야. 그리고 뒤집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하는 2x 플러스 7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여기서 처음에 는 5를 긋는 거죠. y는 5. 그래서 만나게 된 요 점이 1이야. 그럼 다시 y는 1을 긋는다. y는 1. 그럼 여기서 만나죠. 그럼 요거는 요 밑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3는 1.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푸셔도 되지만 사실은 이차함수 비율관계 쓰는 게 제일 쉽기는 쉬워요. 자, 이만큼 2지.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2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의 제곱에 2분의 1 곱한 게 너니까 최고차항을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4가 나옵니다. 4 들어가면 딱 맞아요. 4 들어가면 맞죠? 요거 4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1 나오지 그지? 요거 비율관계 수업 때 몇 번 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항상 너가 t면 너가 at 제곱이에요. 지금 거꾸로 간 거지 잘 봐. 여기가 2야. 그러면 2가 뭐인 거냐면 2분의 1 t제곱이야. 그러니까 t가 얼마야? t는 2가 된다고. 이렇게 거꾸로 간 겁니다. 이거를 푸는 것보다는 이걸로 바로 가는 게 훨씬 간결하고 좋죠. 2차 함수에서는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4네. 그럼 는 4 만나는 점 2, 아니지 3, 4, 5니까 너랑 너 딱 중간에 있겠네. 2분의 3이 되겠죠. 답은 2분의 3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12번. 자, 12번에서 딱 한 가지 선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니은번 선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니은번 선지는 어떨까? 참일까? 거짓일까? 니은 참 아니요. 왜? 왜 아니야? 아니니까 뭐가. 네가 아까 맞다며. F 합성, F 역함수랑 F 역함수 합성 F랑 같다며. 자, 보세요. fx를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범위는 1부터 2까지 정의를 해볼게. 그럼 너의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겠죠. 너가 1 들어가면 2니까 2분의 1x인데 2부터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럼 너네가 f 합성 f 역함수를 한 거랑 f 역함수 합성 fx를 한 거랑 자 얘도 x고 얘도 x긴 해. 근데 애시당초에 여기는 x값의 범위가 2부터 4까지지. 이렇게. 근데 얘는 어때? fx 안에 들어가려면 범위가
1부터 2까지죠. 즉 함수 자체는 동일해요. 근데 정의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같은 함수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요. 정의역의 차이가 있다. 그 니은번 선지 옆에다가 정의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 정도만 써놓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놓치기 되게 쉬운 포인트죠. 이런 거 내신에 나오면 맞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틀릴 수 있다. D급번이 틀렸는데 왜 틀릴까?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필요충분 조건이 맞긴 한데 누가 필요충분 조건이냐면 X가 Z랑 같은 게 아니라 Z가 X에 뭐가 돼야 된다?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그거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Z가 X의 부분 집합이다. 나머지는 다 참입니다. 13번 아까 요게 그거야. 6,6이니까 뭐 이제 대입해가지고 K값 구한다는 간단한 문제였고 14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하나, 둘, 3개밖에 안 남았잖아. 이럴 수가. 19번까지 줄 알았는데 16번까지네. 너무 빨리 했네. 여기서 천천히 해볼까요? 뭐라고? 아니, 어제 선생님이 여기 이제 이반 수업 뭐 월요일 수업하는 반에 뭐 볼 일 있어가지고 여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어제 10시 넘었는데 수업이 안 끝나. 막 한 10시 15분쯤에 그러면 이제 뭐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몇 번까지만 풀어볼까요?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되게 싫어하는데 막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신다 원장님.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반성했죠. 한 11시, 10시, 한 10시 한 40분쯤 끝난 것 같아요. 몇 시까지인데요? 10시. 저희는 그러지 마. 근데 우리도 맨날 10시에 끝났잖아. 과제서라고 하다가 맨날 늦게 끝났잖아. 점심 원래 끝나겠네. 오늘은 정시에 끝날 거예요. 안 끝나. 아니, 오늘은 끝납니다. 왜냐면 문제가 안 어려워요. 14번 안 어렵잖아. 쓰는데 어려워. 14번이? 아니 쌤이 풀어도 아니, 나는 뚝딱 풀지. 딱 3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뭐예요? 말은 뭐예요? 평사네. 2분의 1하고 2분의 3이니까. 삼각형이죠, 삼각형. 네. 삼각형의 2배. 그 평사네. 평사가 나오나요? YNX에 대해서 대칭인데? 안 나올 텐데. 신발들. 뭐 마음대로 쓰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일단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x는 6. 가로축은 안 긋습니다. 원래 안 긋는 게 맞아요. x축은 일단은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요거를 그려놓고 그러면 6 이전에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6 이후엔 2분의 3이구나. 2분의 1이니까 좀 천천히 증가. 2분의 3이니까 좀 빠르게 증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6, 어디를 지나가냐면 6,3을 지나가죠. 이 점이 6,3이라는 이야기는 yX는 당연히 이 점보다는 위로 지나가요. 왜냐하면 yX는 어디 지나가니까? 6,6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래놓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구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해본다고. 가장 구하기 쉬운 방법은 바로 뭐냐면 평행선 그어서 보조선
잡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요거 넓이 구하면 원래 구하려던 거랑 넓이 같은 거 알겠죠? 왜냐면 평행하니까 요거랑 넓이 같고 평행하니까 너랑 넓이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중등 기하의 성질을 사용을 한 거고 평면 좌표에서 우리 넓이 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특히나 언제 사용이 잘 되냐면 요 선분의 길이가 좀 알기가 쉬울 때. 그럼 이제 실근 두 개 나오면 되잖아. y는 x 교점 찾아갖고 니네가 하세요. 는 x 하면 얼마나? 는 x 하니까 3, 2, 6, 슉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지? 절대값 2분의 1x 빼기 3, 는 3 이렇게 나오죠? x는 0 그 다음 뭐야? 6, 5, 12 그럼 가로 길이 10이 나오지? 답은 6, 3, 18 넘어갑니다. 곱하기 2, 36 다음에 아니 30분이에요. 15번 해야 될까? 아니요. 30분. 감소함수죠? 네. 니은번이 뭘 뜻하죠? 니은번은 원점과 a, fa를 연결한 기울기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16번에 이제 기가 막힌 그래프 그리는 즐거운 문제. 이거 아까 했잖아요. 우리 괄호 3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지 말고 그냥 x값만 구하고 마칠게요. 그냥 이거 그냥 구할 수 있잖아. 는 2. f 합성 g 역함수 x는 2. 두개 나오는데. 두 개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았죠? 두개 나오잖아요. 건방지네요. 자. 이랑 2분의 5.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있는 역함수 gx는 t를 좀 치환을 했어요. 치환을 했고 t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ft는 2, f에다가 2를 갖다가 y는 2를 갖다가 구웠죠. 근데 보니까 이쪽 함수가 y는 2x. 그래서 언제 2가 되면 t가 1일 때.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t가 2일 때. 이렇게 두 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t가 1 또는 2라는 거는 g 역함수 x가 1 또는 2인 건데 그러면 g x를 구한다는 거는 함수값이 1 또는 2가 되는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는 g 1, g 2인 거죠. 이렇게 두 개를 구하면 되는 거죠. g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1일 때는 2고 2는 1과 3의 중간이니까 정확히 2분의 5가 나오겠지. 이렇게. 자, 고생하셨고 답지 줄게요. 잠시만.